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랑 지금 유럽장, 그리고 이제 금 가격, 환율, 원유 가격, 이제 모든 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듯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 아마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한국장도 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고 투자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국장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4% 이상 상승하고 있고 S&P가 2.6% 그리고 나스닥이 0.4% 그리고 이제 루셀이 이제 4.5%인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다우존스는 5.5%까지 올라갔다가 4%까지 약간 내려왔는데 다시 또 4.99까지 올라왔습니다. S&P도 보면은 3.5까지 다시 올라갔고 나스닥도 보면은 다시 그대로고 루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6% 이상 올라왔습니다. 독일 지수도 5% 이상 넘어갔었다가 지금 4.94 그리고 영국도 4.67 여기도 5% 넘어갔었고요. 프랑스는 아까 잠깐 8%도 넘어갔었었는데 지금 7.57 그리고 유로스탁은 6.36%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지금 4.6% 하락하고 있고요. 은 가격이 7% 넘게 하락하고 있고 유가가 10%도 잠깐 넘었었는데 지금은 9% 넘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이 왜 하락했냐 굉장히 궁금한데 금과 은이 하락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증시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화이자랑 이제 독일의 한 회사를 해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을 했는데 90% 정도 이상 치료가 된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일을 할 거고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경기가 활성화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굳이 부양책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까지 생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경기 부양책을 낼 거라 생각했던 거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내는 거고 달러를 시중에 풀을 거고 그럼 달러 가치는 미국에서 헐값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랑 은에 대한 가격이 오를 거라 봤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기름 소모가 빨라질 거고 그럼 재고가 부족하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기름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유가도 지금 40불을 훌쩍 넘겼습니다. 실제로 달러 지수를 보면은 지금 오늘 하루만 해서 0.67%를 넘었는데요. 아까 장 좋을 때만 해도 0.7%를 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회사들마다 좀 볼 건데요. 회사들마다 지금 주가가 서로 달라요. 오른 업종이 있고 떨어진 업종이 있는데 딱 그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라는 가정하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오르는지 어떠한 업종이 떨어지는지를 지금 미국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아침이 돼서 한국장도 열리게 되면은 이런 업종들이 관련해서 비슷한 업종들은 같이 오를 거고 떨어졌던 업종이랑 같은 부류로 속해지는 업종들은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전 쪽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월풀이라는 곳은 또 4%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전 제품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건설 쪽을 봤더니 건설 쪽은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DR 호튼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레나라던가 이런 건설주들은 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금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최근에 투자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베리골드도 8%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화이자 코로나 예방 효과 90% 넘는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 쪽에 대한 주가를 보자면은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라고 해서 루이비통이 속한 그 그룹이 있어요. 패션 그룹. 명품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6% 상승했고요. 에스티로더, 이제 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에스티로더도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화장품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캐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구찌가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여기도 6% 이상 상승했다.
지금 루이비통이랑 캐린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은 아니고 이제 프랑스 주식입니다. 쇼핑 쪽을 알아볼 건데요. 쇼피파이가 8.95%, 그러니까 9% 정도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예요. 2.56%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코로나가 해방되고 나면 쇼핑이 좋지 않겠어라 했는데 이 두 회사는 뭐냐면 온라인 쇼핑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코로나가 되면은 온라인 쇼핑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실제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럼 온라인 쇼핑이 죽으면 오프라인 쇼핑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월마트가 살아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건 좀 헷갈린다 이렇게 됐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쇼핑 같은 경우도 무조건 온라인만 떨어지고 오프라인만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식품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도미노 피자가 떨어졌어요. 도미노 피자는 왜 떨어졌을까요? 도미노 시켜보신 분들은 알죠. 도미노 피자는 도미노 매장에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배달을 시켜 먹는다는 건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도미노 피자만 시켜 먹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기 때문에 도미노 피자 안 먹지 않을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 안에서도 외식주는 주가가 올랐고요. 이제 좀 배달시켜 먹는 것들은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촌이 상장하는데 교촌 치킨은 뭐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배달이라는 성향이 좀 더 강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 봤을 때는 도미노 피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매장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뭐 물론 배달도 하겠지만 대부분 매장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걸 즐겨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주가가 좋았죠.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는 매장을 찾는 손님이 늘을 거고 매출이 늘을 것이다라 봤습니다. 재미있는 거를 보면 코카콜라가 주가가 올라 있어요. 우리 배달시켜 먹을 땐 콜라가 오니까 혹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콜라의 배달이 주니까 콜라를 안 먹지 않을까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코카콜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콜라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코카콜라가 2018년 6월 달에 영국에 있는 그 코스타 커피라는 걸 인수했어요. 그 영국에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이 코스타 커피가 매장이 3,400여 개 그리고 전 세계 한 3,400개 정도 34개 국가에 있는 세계 2위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외식 개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같이 아마존닷컴 주가 떨어진 거 나와 있고요. 이제 언택트 같은 경우를 볼 건데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집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넷플릭스를 많이 봐서 넷플릭스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좀 이제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겠죠. 아까 라이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했었거든요. 넷플릭스는 떨어지는데 구글 주식은 왜 오르나요? 이러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집 안에 있으면은 유튜브 보는 숫자가 좀 줄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의 주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광고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경기가 활발해야지만 광고주들이 광고를 자꾸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럼 더 많은 광고주들이 신청을 많이 할 거고 광고 단가, 입찰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구글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구글의 주가가 약간 올랐다. 물론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를 좀 더 적게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과 약이 합쳐서 이제 1.54%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줌은 좀 타격이 컸죠. 줌은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인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꼭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만나서 회의하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줌 입장에서는 화상회의가 더 확대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됐으니까 매출에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가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이제 트위터는 주가가 왜 올랐지라고 했는데 이거 언택트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주가가 올랐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대체 트위터랑 페이스북의 차이가 뭔데? 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라는 점이 있고요. 트위터는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맞추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크루즈 회사 있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34%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 그래서 미국의 영화관 체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예방되고 끝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을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59%가 올랐는데,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CJ CGV도 과연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심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면 12.46%가 올랐고요. 시티그룹도 11.59%가 올랐고, JP모건도 11.7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한 11에서 12%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 좀 은행주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은행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 부양을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알아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씁니다. 그러면 이미 옛날부터 워낙 지금 부양책을 세게 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은 풀려 있고,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물가가 갑자기 오를 거예요. 그럼 물가가 갑자기 오르게 되고 경제가 좋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금리 인상을 뭐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뭐 2023년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 거죠. 코로나가 끝나면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파월 같은 경우도 임기가 이제 1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은 나는 올리겠다라고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은행주들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쉐브론 같은 경우도 12% 올랐고요. 엑슨모빌도 12.68%가 올랐습니다.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이제 정제마진이 오르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정유주도 이제야 좀 빛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 때문에 주가들이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 있는 저 정유주인데, 이게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페트로차이나가 있는데 9.2% 상승했어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정유주들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주들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7.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2.99% 상승을 했고, 화이자 같은 경우도 9.44%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 당사자죠. 화이자 같은 경우도 백신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9.4%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오히려 3%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약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도 수많은 이제 제약주들이 있을 건데, 좀 옥석 가리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조금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좀 올랐죠.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미국에 있는 최고의 철강 회사인 US 스틸입니다. 뭐 US 스틸 빼고 나면 철강 회사가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거의 뭐 가장 점유율이 큰 회사인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르셀로미탈이라고 해서 전 세계 1위인 다국적 철강 회사입니다. 오늘 7% 올랐기 때문에, 그럼 아시아에 있는 철강 회사도 주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봤는데, 선파워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좀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 엣지도 보면은 뭐 0.57%.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친환경은 그렇게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도 1.24%밖에 상승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재미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주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 편하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반사 이익을 봤던 캠핑주였는데, 이제 캠핑주가 오늘은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 잠깐 좋았다가 주가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카데미 스포츠 아웃도어스도 5% 이상 하락했고요. 예티라고 해서 그 미국의 이제 아이스박스라던가 이제 아웃도어 쿨러 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1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캠핑월드 홀딩스라 해서 캠핑이라 치면 나오는 이제 유일한 회사인데요. 이 캠핑월드 홀딩스 같은 경우는 RV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고, 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뭐 이런 여행자 프로그램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요. 이제 캠핑 같은 이제 전문점 아웃도어라는 캠핑 용품 파는 매장을 미국에 200개 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캠핑 관련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핑 쪽이 힘을 잃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선물 계약을 외국인이 22,000계약을 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동안 팔다가 11월부터 방향을 바꿨어요. 다시 12월에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돈을 걸어버렸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데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1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내내 사들이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넘게 사들이면서 LG화학 주가를 10만원 넘게 끌어올렸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증시가 크게 오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이버랑 카카오도 지금 아까 업종들을 봤듯이 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보합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를 보면 아까 GM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 보여지고, 셀트리온은 근데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22만원에서 한 30% 상승한 상태인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미 예상한 건지 아니면은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실적이라 주가가 또 오를지는 뭐 이건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LG화학이랑 연동되고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쁠 이유는 없죠. 나쁠 이유 없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따라갈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잘 모르겠고요. 기아차도 현대차를 따라갈 거고요. 포스코는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오르긴 했는데 지금 US 스틸이 6%, 아르셀로미탈이 7% 오른 거 봤을 때 포스코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게임주는 잘 모르겠네요. SK텔레콤도 보니까 AT&T 보니까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 보여지고, KB금융, 신한지주는 정말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기대가 좀 되고, SK이노베이션은 제가 12만원대 정말 샀어야 되는데 지금도 후회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10% 올랐고 또 오늘 또 뭐 이런저런 이슈를 더하면은 뭐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고 이렇게 다시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장을 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오늘 새벽까지 미국장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올랐나를 좀 정리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한국장은 어떤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르고, 얘네들은 그냥 조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분별하신 다음에 본인의 투자에 좀 판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조금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